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현재 구간에서 조선주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많이 남겨주셨는데 두 분께서 제시해 주셨던 인사이트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문제지 바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품목관세 우려 남아있는 반도체 투자 매력도를 별을 채워 표현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품목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이 품목관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먼저 50%로 인상을 했죠. 그런데 이걸 시작으로 반도체 구리, 자동차 부품까지 고율 관세가 더 인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관세 우려 때문일까요?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지만 증권가 쪽에서는 오히려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KB금융의 리포트로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켰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내년이면 HBM 시장에서 점유율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공략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국내 기업들 수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두 분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인사이트 별 5개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거의 다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 두 분의 보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사고 아니고요. 얼마나 고심하면서 답을 작성하고 계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하반기에 기대감이 여전히 큰 반도체, 그리고 일부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이미 포착이 조금씩 되고 있는 반도체인데 두 분께 과연 별 5개 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별 몇 점을 주실 수 있겠냐, 투자 매력도를 표현해달라라고 했더니 한 분은 별 4개, 한 분은 별이 2.5개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닌가요? 긍정적이긴 해요. 맞죠?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한계가 비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재료 노출, 그러니까 모멘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약해졌다, 힘이 둔화됐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HBM4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테스트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거는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봤을 때 결국 끌어당길 수 있는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힘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사실 뭐 관세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쪽 시장을 바라보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도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중국이 상당히 좀 스탠스가 바뀐 것 같아요. 탈 엔비디아를 준비를 하고 있고 AI 관련된 생산성을 2026년에는 3배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이번에 실적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44,000% 정도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한 만큼 지금 중국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좀 풀려야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가 좀 시원하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엘이 계속해서 완판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리랑 이번에 마벨테크놀로지가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특히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에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오늘 좀 그 부분도 궁금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기업들에는 오히려 지금 AI 투자 수요 확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긍정적인 심리가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물론 테슬라와 삼성전자 이슈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리 자체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번 실적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부분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딜레이적인 측면으로는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져갈 수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분들은 확실히 여전히 좀 엔비디아 루빈도 차질 없이 공급한다라는 이슈도 있었던 것만큼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반기 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별 4개를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뭐 미국에서 AI 거품론, AI 낙관론이 하나씩 바뀌면서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별점 하나가 차감이 됐지만 여전히 뭐 4개라면은 좋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앞서서 테이버 전문가 얘기를 보면 이제 관세 노, 엔비디아 예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것만 보면 반도체 투자 좋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싶은데 별이 2.5개였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일단은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 핵심이 되는 건 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증시를 놓고 보시더라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일단은 뭐 계속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어제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 현재 프리장에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델이나 마벨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이 8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옵션에 의해 가지고 약간의 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도 놓고 보셔야겠지만,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그래서 미국 증시 나스닥이 너무 비쌉니다라는 이야기가 메인 아이디어고, 이게 지금 2-3달 연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롱을 외친다라고 하는 미국의 탐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월에는 조정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 S&P 500이 6,000 수준, 그리고는 다른 IB 같은 경우에는 한 S&P 500이 5,500 수준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금리나 9월 금리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뭔가 시장의 색깔이 살짝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도 오히려 경기 침체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러 가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말 그대로 풀 포지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분할 매수해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지금은 중립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떨어지면 4대 계속 지금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망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 그런 가격대라는 점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2개 반으로 별을 매겨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는데, 반도체는 뭐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혹은 그 다음 주 9월에도 여러 번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 풀러 떠나 보겠습니다.